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우리 설 연휴 전 상당히 좋았죠. 이 분위기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자세한 투자 전략 좀 짜봐야 되는데요. 이분 모시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월 말에서 2월 초에 네. 워낙 시장 분위기가 활활 네. 타오르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이번 연휴에 주식 투자하고 싶어 하신 분들도 꽤 있었을 텐데 좀 쉬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 간밤에는 조금 혼조세이긴 했지만 S&P 지수가 5천을 또 넘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대한 흐름도 조금은 챙겨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조금 저PBR주로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개별 종목이 이제 좀 움직일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번 주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계속 좀 변동성은 있지만 지금 보니까 1월 달에는 거의 5조 가깝게 매도를 했고 2월에는 또 반대로 거의 2.5조 이상, 한 2.6조 정도를 매수를 다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선물에 의한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지금 1월달, 2월달 외국인들 현물을 거의 한 8조 가깝게 매수를 했거든요. 이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는, 좀 했었죠.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매도를 당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개별주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중성주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예전에는 이게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시장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저도 경험치가 쌓이면서 생각이 드는 게 개별주들은 올라올 때까지 올라오는 건 아니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조금 우리가 지금 개별주 움직일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정도면 돌아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건데 사실 안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그런 개별주나 개별 섹터들은 이제 조금 천천히 보셔도 좀 비싸게 사도록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지난주 좀 말에 개별 호재로 좀 올라왔었던 2차 전지 관련 주식들, 그다음에 지금 저PBR과 관련된 주식들이 수급을 계속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계속 순환매, 수급 가지고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달 들어서 저PBR 관련 정책주가 이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좀 구체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올 한 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관통한 핵심 테마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정치 격언 중에 정부 정책이 가장 큰 테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뭐 계속 증익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바닥 업황 자체를 통과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그다음에 저PBR 관련 정책주, 그다음에 금리 인하 경로가 조금 더 확인이 되면 이제 제약 과요까지도 좀 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세네 가지 섹터들이 계속 순환매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각종 대표주, 업종의 대표주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 한 해는 결국은 증익 환경은 이제 얼만큼 증익이 되느냐가 문제지 증익 환경은 일단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하락할 때 너무 이렇게 겁을 내면서 따라가면서 손절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변동성 때문에 이게 좀 시장이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신용잔고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질 수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르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 표현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튀어 올라간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변동성이 좀 큰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결국은 단기관점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조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나쁘지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반도체 2차 전지 뭐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뭐 크게 끌어줬을 때 뭐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사실은 좀 저PBR주들이었거든요. 시장 전체가 좀 성장에 대한 어떤 느낌 그대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쪽은 성장보다는 뭔가 계속
좀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질적인 어떤 문제점 때문에 우리 증시가 좀 계속 발목이 잡혔었는데 이제 저 PBR주도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네. 조금씩은 소위 말하는 하나의 테마가 돼버린 맞습니다. 느낌이고 네. 아까 뭐 제약바이오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주도 업종이나 이제 좀 올해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탄력이 있는 그런 어떤 스타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매매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알맞은 환경이다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이제 개별 기업 얘기를 좀 주시긴 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저 PBR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사실 네. 움직인 건 사실이고 최근에 약간 소외됐던 중소형 기업, 코스닥 기업에도 정부 정책이 네. 들어올 수 있다. 아니면 중소형 기업도 좀 봐야 된다. 중소형주도 사실은 잘 찾아보면 이렇게 굉장히 비싼 어떤 밸류에이션의 기업도 있지만 조금 자기 원래 비즈니스 모델인데 잘 하고 있었던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중소형주도 좀 대응을 해야 될지가 좀 중요한 타이밍이 워낙 맞습니다. 수익률 갭이 벌어져 있어서 너무 많이 벌어졌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소위 뭐 반도체 기업, 반도체 섹터 안에서만 보더라도 반도체 소부장 올해 좋아질 걸로 예상한 소부장들하고 네, 하이닉스하고만 비교봐도 사실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소부장들 따라 올라가고 수익률도 사실 조금 이쪽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네, 사실 그러지 않은 구간이고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형주 위주들로 많이 수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움직이지 않았던 지주사들조차도 그쪽에서 좀 수혜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에 있는 수급들을 이쪽이 좀 많이 뺏어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코스닥 기업들도 이제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거다 기대감이 좀 있는데 그렇죠.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금 이제 수급이 좀 분산되는 효과도 좀 있을 거고 이제 조금 소외되었던 코스닥에도 좀 지금보다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만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되거나 좀 가시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형주 플레이를 하시는 게 전 낫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지금 저 PBR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네, 무조건 PBR 0.2배다, 0.3배다라고 해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종목에 속한 섹터가 올해 증익을 하는 환경인지 또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에 속해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올해 돈을 버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쪽이 사실 같은 PBR군을 매매하시더라도 당연히 수익을 계속 버는 증익이 나오는 회사들은 당연히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컨센서스 등을 활용하신다던가 참고해서 올해 PBR이지만 증익까지 나오는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사실 현대 기아차 그렇죠. 우리가 했기 자동차 때문에 업종. 시장에서 정확하게 반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무조건 싼 주식 무조건 삽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섹터가 어차피 우리가 싼 주식, 저 PBR 주식이라고 해서 그 주식을 다 살 수 없는 것처럼 선별적으로 매매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이 주식은 싸다라고 평가하시는 것보다 시장에서 싸다라고 평가하는 주식을 바라보시는 게 저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 PBR주 아까 말씀 네. 주신 것처럼 자동차 기업들, 자동차 업종이 최근 한 3주 정도, 거의 4주 가까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현대차와 기아 빼고는 사실 크게 오른 게 그렇죠. 없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지난주부터 꿈틀꿈틀대고 있는 업종 내지는 테마가 2차 전지. 그렇습니다. 그동안 얘기 안 소외가 할수 워낙 없죠? 돼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가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뭐 다 알고 있었던 이슈이지만 뭐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도 있었고요. 2차 전지주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제 좀 다시 볼 땐가라는 네. 시각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2차 전지 주식들도 이제 사실 가격 조정도 워낙에 좀 많이 받았죠. 내려왔고 네. 다만 좀 이제 기간 조정이 평균치 대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아직은 생각이 그렇죠. 좀 듭니다. 근데 가격이 좀 더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조금 장기 투자로 보실 만한 분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계속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르르 다 밀리는 시기는 지났고 맞아요. 2차 전지 안에서 선별적으로 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지금 엔캔 같은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을 는 이제 또 시장에서 플레이가 되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전기차 수요가 너무 과하게 빠졌고 사실 이제 다만
이런 악재들, 4분기 실적, 뭐 재고 평가 손실들 이런 부분들까지는 그리고 1분기까지는 이런 재고 부담이 계속 지속이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2분기부터는 실적 회복세를 좀 기대되는 종목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까지 수급이 이거를 인정해주고 다른 섹터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수급을 당길 수 있는 다른 쪽에서 수급 좀 나눠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나 그다음에 셀 업체들 이런 쪽은 분명히 이제 좀 많이 과하게 좀 밀렸을 경우에는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셀 업체들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좀 매력적인데 다만 이제 겹겹이 쌓이는 저항들을 뚫어주려면 사실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이 좀 단기 호재성 재료들 나왔을 때 또는 네. 과하게 밀렸을 때는 그 리바운딩이 되는 게 실적 여부와 상관없이 그 종목의 특성상 좀 싸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재료 관련들, 원자재 관련 주식들은 단기 매매. 그다음에 셀 업체들은 이제 이 정도면 소위 말하는 이제 싼 구간이 된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조금 너무 비중을 크게 실지는 마시고 다시 이제 좀 싸게 모아가는 구간, 이제 정식 구간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쏠림을 보였었던 섹터이고 작년에 네. 그런 쏠림에 의한 좀 되돌림이었었죠. 네. 가격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최근에 또 이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뭐 저PBR이라든지 뭐 반도체, 뭐 제약 바이오 뭐 상당히 많은 업종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유동성이라면 사실은 또 예전처럼 막 2차 전지에 막 쏠리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워낙 네. 많은 이제 하락이 있었고 여전히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니까 그래도 조금씩 밸런스를 찾는 과정에서 네. 종목별 피킹은 가능한 구간에 왔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아까 이제 저희가 반도체, 저PBR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또 하나 우리가 좀 뭐랄까요 이제 중장기적인 매력도 그리고 최근에 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 맞서지 마라 이런 얘기 주셨잖아요. 네. 정부에 맞서지 마라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 유니셔티브의 하나의 또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조금은 이제 비껴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방산업체 최근에 그 사우디에서의 수주도 좀 있었고 LIG 그렇습니다. 넥스원이었죠. 네.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근데 지금은 좀 방산업체들 올해 예상 실적도 좋고 뭐 수주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뭐 좋기는 한데 시장에서 못 알아주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워낙에 조금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재료들, 소위 말해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쪽까지 수급이 조금 가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그리고 방산이 일단은 작년에 한번 시세를 좀 단기적으로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물량들 그리고 하락한 이유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종목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지금 보면 몇몇 종목들은 굉장히 좀 싼 종목이 있는가 하면 몇몇 종목들은 좀 과하게 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다만 뭐 계속 수주가 나와 있는 LIG 넥스원이나 좀 네. 메리트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풍산 같은 업종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총알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총알 만드는 회사인데 구려 관련된 회사인데 계속 수주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라던가 동남아 쪽 계속 소구경 총탄에 대한 장기 공급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좀 되어 있고요. 저도 이제 관심 종목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관심로만 되어 있고 만약에 조금 더 저의 항상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를 좀 만들어내면 그때 매매해도 전혀 늦지 않다. 기회비용 차원에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 자체가 이제 뭐 소외되기보다는 이 소외라는 건 뭐냐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나 수급이 유입이 네. 되는 그런 그렇죠. 섹터는 아닐 수는 있지만 수주 잔고라든지 네. 기업별로 보면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시장이 참 할 게 많은 시장이네요. 네, 할 게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좀 갔다가 방산도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잘
네. 이렇게 정비해 놓으면 반도체 갈 때도 좀 내 포트폴리오에서 올라갈 수 있고 네, 저 그렇습니다. PBR도 네, 올라가고 그렇죠. 제약바이오도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뱃돈을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뱃돈이 나가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죠. 네. 뭐 세뱃돈을 좀 받고 아니면 이제 여유 자금을 갖고 우리가 추가로 이제 투자하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쭉 저희들이 끌고 와봤는데 이 실적 시즌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네. 보니까 증권사별로 목표가를 좀 높여주는 네. 종목이 있고 좀 낮추는 종목이 있습니다. 낮춘다라는 거는 예상보다 실적이 발표됐는데 좀 별로다라는 시각이 반영이 되는 거고 네. 실적을 발표하거나 내지는 실적 발표 앞두고 있었는데 목표가를 좀 올린다라는 건 주가가 움직이거나 그렇죠. 내지는 실적에 대한 반응이 좀 괜찮다라고 평가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증권사의 어떤 그런 전략이 나오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HM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목표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네. 종목이고 롯데관광개발은 좀 낮아지는, 그러니까 중국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낮아지고 있고 HMM은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맞습니다. 페노션과의 그렇죠. 어떤 그 반대 방향, 네. 그 합병이 무산되면서 이런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아니면 뭐 세뱃돈을 갖고 네. 좀 적합하게 이제 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짧은 시간에 다룬 지금 섹터만 해도 되게 좀 많잖아요. 5개, 6개가 네, 넘습니다. 근데 네. 거기다가 또 뭐 이제 관광도 봐야 되고 네. 해운까지 또 해운 같은 거는 대외 이슈가 있으면 또 못지않은 또 변동성들을 또 보여주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올해 관광객들이 또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올 걸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와 현재 주가가 좀 괴리가 많이 좀 있는, 아직 안 올라서 그렇죠, 사실은. 이 정도는 가능한데 주가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마 합당한 이유를 아마 근거를 들면서 목표가를 제시하셨을 건데 아직 주가는 좀 멀리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금 가능성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과연 시장의 방향성들이 올해 나올 수 있는 순차적인 재료들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뭐 세뱃돈과 관련된 종목들을 질문을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정부 네. 정책이 좀 더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 관련 회사들, LS나 SK나 뭐 하나나 그냥 핵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던 지주사들, 더군다나 싼 회사들,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은 올해 오랜만에 한번 해보실 만한 진짜 느린 종목이었잖아요. 맞아요. 항상 우리나라에서 할인돼서 평가받고 있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종목에 따라서는 충분한 변동성들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섹터 쪽에서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섹터들을 다뤘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에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막 쏠리기보다는 뭐 여러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저 PBR, 더불어서 지주까지 방산도 있었네요. 대표 업종을 사놓는 것도 네,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